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일단 연속 그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적으로 보면 일단 거의 전 저점까지 일단 내려온 상태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게 일단 지금 지난 4일 전, 그 다음에 3일 전에는 이 하락의 폭이 상당히 컸지만, 이제 이렇게 전 저점을 향해서 일단 오면서, 일단 그 하락의 폭을 줄인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아마도 일단 이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지수를 빼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약간 더 하락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차트 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하락의 속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어떤 그 속도가 완만해졌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려스럽게 일단 내려왔던 부분이지만, 이제 다시 한 번 정도는 또 반등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일단 그 수급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긍정적인 면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수급이 자체가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양 시장에서 일단 다 팔아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부분은 없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급 차트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제보다 좀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 외국인이 그래도 수급이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탑 500기업,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500기업을 상대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 500억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지금 들려지는 그런 느낌인데, 여전히 지금 현재 이 시장 속에서 팔고 있는 주체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기관으로. 그래서 기관이 매도세가 언제쯤 멈출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일단 시그널로 보면은 일단 비중 축소의 의미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비중 축소라는 의미가 뭐냐면, 일단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혹시나 지금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을 손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그 이익이 나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약간 조정기가 있다 이러면 약간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단 전략적인 부분이겠죠. 네, 일단 그 현재의 시장을 다시 한번 더 이 디테일하게 섹터별로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은 뭐 이렇게 시장 자체에 일단 들어온 금액은 한 뭐 코스피에서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섹터별로 들어온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주로 이제 들어온 섹터라 보면 화학 쪽하고, 외국인의 이제 수급만으로 본다 그러면 화학하고 금융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한 번에 이런 특별히 이제 금융업 같이 이렇게 한 번 들어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어떤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오히려 본다 그러면 이 화학 쪽 섹터가 오히려 나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좀 이틀 정도의 어떤 그 끊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계속 그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화학하고 의약품은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또 특별히 이제 그 금융업과 함께 일단 지금 보여진 부분이 이제 이쪽 그 철강금속 쪽인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어떤 하락 쪽에서도 일단 기간의 매도도 많았고, 이거는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이 주간으로 봐도 지금 이제 철강금속 쪽은 아직 그 빠지는 섹터는 아니에요. 일단 수급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간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116억이라는 어떤 큰 돈이 들어왔다는 건 아마
이쪽에서 지금 이제 점차 반등의 기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관심 섹터는 화학하고 의약품이지만 그러니까 반등 쪽 입장에서 관심을 보여드는 거는 철강금속하고 금융업이겠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일단 뭐 특별히 어떤 좋아 보이는 섹터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 제약 섹터는 이제 오늘 양 매도가 나왔지만 아직 그 매도세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일단 파악하기에는 아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빼다가 또 다시 올리는 어떤 순 매수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쌓아놓은 이 제약 부분 섹터는 쉽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주간상이 왜냐하면 또 이제 기간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1주, 2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약 섹터는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섹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약, 그 다음에 코스피는 화학의약품, 그 다음에 관심을 얻는 철강금속하고 금융업을 좀 뒤져보자. 이거 빠져버렸네요. 그 코스닥에서 이 반도체 부분, 지금까지 많이 안 들어오다가 지금 제가 뭘 눈치를 챘냐면 이 기간이 133억이라면 코스닥에서 133억이면 많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의 반도체도 한번 이 관심 섹터가 아니라 일단 눈여겨 봐야 될 어떤 반등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제약 반도체 로 보여야 되고, 코스피는 화학의약품, 철강금속, 금융 이렇게 우리가 섹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일단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죠. 일단 의약품하고 그 다음에 화학 쪽이 우리가 다시 관심 정보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철강금속이 이게 오랫동안 없었다가 지금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창고 이런 건 다 없었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그 화학의약품하고 그 다음에 금융업, 볼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하고 반도체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전반적으로 보면 화학하고 의약품은 좀 중간중간에 뭐 약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딱 보면은 좀 꾸준하게 이쪽 섹터에 많이 돈이 몰리고 있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렸다가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쪽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섹터가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IT 부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끊겼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관심적으로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 관심주를 한번 보죠. 지금 이 외인 매수세로 보는 어떤 지금 현재의 관심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일단 외인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한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일단 수급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오락문화 쪽에 약간의 어떤 반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지금 수급 시그널로 본다 그러면 아직은 약합니다. 언제 변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오락문화 쪽도 이제 향후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가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중공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당히 일단 수급적으로 강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이 마케팅 업체인데 아마 이 최근에 이제 들어서
좀 많은 어떤 그 수주나 어떤 그 딜이 좀 많으면서 인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일단 밝은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수급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눈에 띄는 건 그 대하 TI 같이 이렇게 남북 경협주가 지금 보이는데, 근데 이것도 아직 수급이 그렇게 안정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보실 건 보시고, 그 다음에 더전비전, 이거는 오히려 이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건 꾸준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섬, 다시 뜨고 있죠, 이거도. 이게 참, 이게 돌림 현상이라 해야 될지, 어떤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쪽에 왔다가 선생히 이렇게 돌리면서,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어떤 그런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현대 그린푸드는 좀 지켜보고, 하이마트도 좀 그렇고요. 메디톡스가 오히려 괜찮을 것 같고, 포스텐 인파런트는 아직 약한 것 같고, 신세계 푸드도 그렇고, 풍산 이게 비금속 쪽인데, 이거도 뭐 일단 지금 현재 단정으로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애경산업도 일단 좀 더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삼성 SDS는 계속 나오죠. 최근에 이스라엘 쪽에 한 기업이랑 일단 투자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미사이언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배웅, 유진기업 어제 나오고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쪽에 유진기업 쌍용양해 등 기타 등등 어떤 그런 인프라 관련된 건설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쪽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는 지금 이제 바뀌고 있지만 이 건설 쪽도 이렇게 한두 종목씩 이렇게 좀 관심을 대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선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 일단 별로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매일매일 이렇게 큰 어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약할 때는 또 이 많은 종목들이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몇 종목으로만으로도 또 사실은 또 투자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섹터별로도 일단 그런 관심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관심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주가 한 20개 정도 종목이 되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대비 2.6% 올랐고,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은 3.3%,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마이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사실 이런 종목들 중에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주가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당시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나 아니면 수급들도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쯤 이렇게 수급이 좋게 나와서 초반에 잡았으면 상당히 운이 좋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수급이 좋았지만 지난 한 2~3년 좋았지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조금 가격 조정을 거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 이게 이 개별 종목이 좀 나빠서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지수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수급주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일단 지수가 하락할 때 어차피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가격이 싸지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는 분할 매수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여기 단가를 낮추는 어떤 그런 전략이, 이게 물타기하고 다른 거죠. 물타기는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해서 해서 언젠가는 조금 반등할 때 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이거는 전략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죠. 여기 단가 낮추는 전략, 단가 낮추는 전략.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가 낮추면서 그 나중에 반등으로 올라갔을 때 이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을 항상 가져가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다 이게 다 좋은 종목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목이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다면 또 적극적인 이런 어떤 가격의 찬스를 줄 때 또 우리가 서로 모아가는 어떤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봤을 때 특별히 이제 이 반도체가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눈에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것도 한 2주 정도 넘게 이렇게 수급이 없다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에 지금 도대체 수급이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어디로 수급이 들어온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만 볼게요. 제가 이렇게 미리 이제 이거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섹터별 수급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코스닥에 반도체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그 반도체에 속해져 있는 어떤 그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된 게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보시면 몇 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수급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가 보이는 게 네페스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K 매트리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는 좀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하고 원익 RPS. 원익 RPS는 이거 그 기간은 좋지만 이 외국인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아마 반등이 금방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각 섹터별로 보실 때도 일단 섹터가 좋다고 그냥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중점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오늘도 그 찬스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찬스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가지 그 복합적으로 그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또 가져가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반등의 기운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제 지금 현재 특별히 이 지수를 본다 그러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든 무슨 반등이든 일단 상관없지만, 일단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이게 점점 꺾여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다시 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 다시 꺾이든 아니면 다시 재차 상승해서 올라가든, 그건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뭐 정책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반등 한 번쯤은 나오게 되는데 아마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또 내일도 투자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